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0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06일차고요. 오늘 86페이지예요. 기브앤테이크에서 정말 저는 되게 많은 또 뭐 역행자 읽고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기브앤테이크를 읽고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알고는 있지만 실행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기브앤테이크를 읽고 또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정리가 많이 된다. 그래서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또 읽어보시고요. 네, 86페이지 볼게요. 어제 또 되게 좋았던 단어, 실천을 해야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내가 일단 누구를 만나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자문해보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자문해보라는 이 단어, 문장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오늘은 우연한 행운의 도미노라고 제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딱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우연한 일은 없는 거죠. 우연한 행운이 없다는 거죠. 전에 언젠가는 뿌렸기 때문에 그 행운이 왔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잊어버려서 우연이라고 하죠.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배웠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볼게요. 어떤 우연한 행운이 있었는지. 네, 1993년 그레이엄 스펜서라는 대학생이 친구 5명과 함께 인터넷 회사를 차렸다. 커다란 안경을 쓴 스펜서는 수줍음 많고 내향적인 컴퓨터 기술자로 대머리가 진행 중이었고 만화책을 유난히 좋아했다. 그는 자신이 슈퍼맨에게 정의와 덕을 배웠고 엑스맨 덕분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으며 스파이더맨을 보고 희망을 얻었다고 말한다. 참,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억압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스파이더맨의 희망을 보고 그죠? 슈퍼맨에서 정의와 덕을 배웠대요. 대단해요. 그죠? 슈퍼 히어로들로 학창 시절을 힘겹게 보낼 수 있죠. 스펜서와 그의 친구들이 만든 초창기 웹 포털과 검색 엔진 익사이트는 금세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로 떠올랐다. 1998년 익사이트는 670억 달러에 팔렸고 스펜서는 최대 주주이자 기술 책임자가 되었다. 익사이트 매각 직후인 1999년 스펜서는 애덤 리프킨이 보낸 이메일 한 통을 보았다. 당시 리프킨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스펜서에게 회사 창업과 관련해 조언을 구했는데 스펜서는 흔쾌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리프킨을 만나 스펜서는 벤처 투자자를 소개했고 덕분에 리프킨은 창업에 성공했다. 리프킨은 어떻게 스펜서와 접촉할 수 있었을까? 또 스펜서는 왜 적극 나서서 리프킨을 도와준 것일까? 스펜서에게 도움을 청하기 5년 전인 1994년 초, 리프킨은 어느 신인 밴드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 밴드가 인기를 얻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그는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을 발휘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서버를 호스트로 해서 팬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저 진정한 음악 팬으로서 한 일이었다. 나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팬 사이트는 대성공을 거뒀고 수많은 사람이 무명 밴드가 스타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 밴드의 이름은 그린데이다. 상업용 인터넷이 급성장하던 1995년 리프킨이 만든 팬 사이트가 어찌나 유명했던지 그린데이의 매니저가 그 사이트를 인수해 공식 홈페이지로 쓸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다. 좋다고 했지요. 가지라고 했어요. 리프킨이 그때를 떠올리며 덧붙였다. 그냥 줘버렸어요. 만들어 놓고 그냥 줘버렸대요. 그래서 그로부터 1년 전이던 1994년 여름 수백만 명이 리프킨의 팬 사이트를 방문했다. 그 방문자 중
열렬한 핑크록 팬이던 어떤 사람이 그린데이의 음악이 너무 대중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이트 운영자인 리프킨에게 이메일을 보내 진정한 핑크록에 대해 한 수 가르쳐 주었다. 그가 바로 그레이엄 스펜서다. 스펜서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핑크록을 들으려고 할 경우 적어도 그린데이의 음악보다 나은 음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메일을 읽은 리쿠키는 스펜서가 모호크식 헤어스타일, 머리 가운데만 띠 모양으로 모양을 남겨두는 헤어스타일을 한 전형적인 핑크록 팬일 거라고 예상했다. 리프키는 훗날 스폰서가 자신을 도와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무튼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이었고 스펜서는 이제 막 익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참이었다. 만약 리프킨이 테이커나 매처였다면 스펜서의 이메일을 무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버인 리프킨은 스펜서가 많은 이에게 핑크록을 제대로 알리도록 또 노력하는 밴드들이 더 많은 팬을 확보하도록 돕고 싶었다. 리프키는 그린데이 팬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스펜서가 제안한 링크로 밴드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었다. 애덤 리프킨과 그레이엄 스펜서의 사례에는 선행은 보상받는다는 교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사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기버의 인맥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푼 일과도 관련이 있다. 리프킨의 경험은 기버가 광범위한 인맥 전체에서 어떻게 이익을 취하는지 잘 보여준다. 리프킨의 명언 중에 나는 약한 우대 관계의 힘을 믿는다. 는 말이 있다. 스탠퍼드 대학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베터의 고전적인 연구에 경의를 표하는 말이다. 나는 약한 유대관계의 힘을 믿는다. 그래서 여기에 강한 유대관계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를 일컫는다. 만약 약한 유대관계는 우연히 알게 알게 돼 안면 정도만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한다. 약한 우대 관계는 그냥 안면 정도만 있는 간단한 그런 관계라는 거죠. 얼굴 정도만 하는 거. 그라노베터는 강한 유대 관계에서 가장 큰 도움을 얻는다는 상식적인 전제를 검증하기 위해 작업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 전문직, 기술직, 관리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응답자의 약 17%가 새 직장을 얻는데 친구나 신뢰할 만한 동료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대답했다. 17%가. 아는 동료들한테 이제 정보를 얻고 직장을 가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그렇다면 약한 유대 관계는 어떠할까? 놀랍게도 거의 20%에 달하는 응답자가 새 직장에 대한 정보를 약한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응답했다. 20%가 더 많아요. 강한 유대 관계에는 결속감을 주고 약한 유대 관계는 새로운 어, 정보, 정보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도록 다리가 되어준다. 강한 유대 관계는 같은 사회적 테두리 속에서 맺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는 기회는 이미 다른 사람도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 반면 약한 유대 관계는 그 범위가 넓어 다른 인적 정보와 접할 기회를 주거나 이면 실마리를 발견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약한 유대 관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가슴 아파할 일이 별로 없다.
그쵸? 그런 걸 느껴지네요. 이거 읽으면서. 근데 우리는 막 진짜 내 친구가 써줄 줄 알았는데 안 써주느니 내가 얼마나 지가 보험을 할 때 내가 들어줬는데 내가 이걸 하는데 지가 알아서 써줘야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 진짜 보면 그래요. 진짜 찐 매니아는 몰랐던 그런 인간관계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진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징검다리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네.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로사 감사합니다. 네. 또 볼게요. 문제는 약한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렇죠. 약하고 잠깐 봤는데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것이 지름길이지만 그냥 알고 지낼 뿐인 사람에게 연락하기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다. 둘 사이에 신뢰가 부족하면 심리적인 방어막이 생긴다. 물론 애덤 리프킨 같은 기본은 이런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낸다. 그들에게는 신뢰로 묶인 강한 유대관계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약한 유대관계에서도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는 방식이 있다. 핵심은 그저 다시 연락하는 데 있다. 그저 어떻게 연락하는 데 있다는 거야. 그저 다시 연락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은 기버가 성공을 거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리브킨이 스펜서를 위해 그린데이의 팬 사이트에 핑크록 링크를 건 1994년 이후 익사이트는 전성기를 맞았고 리프킨은 대학원으로 돌아갔다. 이후 두 사람은 5년간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리프킨이 실리콘밸리로 진출하게 되었을 때 그는 옛 이메일 기록을 뒤지다가 스펜서를 찾아내고 냈고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5년이나 지났으니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군요. 라는 그린데이의 웹사이트를 수정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막 실리콘밸리에서 발을 들여놓은 섬이라 이곳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만나서 창업에 대해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리프키는 매처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에 아무 조건 없이 스펜서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훗날 무언가를 부탁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나 도움이 필요해지자 리프키는 연락을 취해 집 정중히 부탁했다. 스펜서는 기꺼이 도와주려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리프키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그때까지도 모크식 헤어스타일의 덩치 큰 사내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그는 거의 말이 없더군요. 세상에 나보다 더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났을 때 스펜서는 리프킨에게 한 벤처 투자자를 소개해 주었다. 1994년에 일어난 우연한 일들의 연속이 1999년에 그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2000년에 내 회사를 차릴 수 있었죠. 나누려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찾아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움이 줬다가 또 연락이 됐던 것이 흔적이 있는 거죠. 연락했더니 도움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도움을 줬을 때는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을 주는 거. 우리가 마음가짐이 받을까가 아니라 진짜 어제 진도에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진정성 있게 있다면, 그쵸?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큰 도움 될 만한 일 있잖아요. 막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요번에 되게 79페이지에 요 문장이 되게 와닿으면서 제가 요번에 행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9페이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위에서 당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수천만 명이 사용한다면 이게 뭔가 의미 있는 일. 그러니까 즉, 의미 있는 일인가라는 거에서 즉,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을 할 차례입니다.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더 많은 사람이 남을 돕는 걸 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돕게 되는 것을 보는 거. 딱 저희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바꿀 만한 일인가? 그렇다면 남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싶다. 나 또한 당연하게 남을 돕고 그들이 또 남을 돕는 것을 보는 일. 이게 저희 일이거든요. 근데 건강 관련돼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지나갔는데 벽돌을 막 쌓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 옛날에 들었거든요. 선생님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벽돌을 막 쌓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는데 그런 거죠. 에이씨, 궁시렁거리는 거야. 이씨, 내가 그냥 응? 이 힘든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먹어야 되나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그냥 입에서 씹어 하면서 뭐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내가 힘들게 그냥 벽돌을 쌓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요? 이걸 쌓으면서, 아, 이 성당을 짓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커다란 이 힘들게 일을 하면서 성당을 짓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 그쵸?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가치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요? 그런 관점을 제가 이제 조금 가지고 봤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행사를. 이튿날 행사 했을 때, 야, 저는 세상 사람들을 건강에 대한 이롭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자그마한 빅파이 두 개 얹어 놓은 것 같은 그 이튿날 아침 일찍 가서 또 다시 쟀어요. 710 나오더라고요. 보라색 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15초, 아, 이게 그게 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20년 넘게 연구해왔던 그 결과들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에 만들어서 많이 팔려나가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죠. 많이 팔려나갔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이 팀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가치가 뭐야? 정말 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사명이나 목적을, 의도를 어떻게 두느냐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단 요번에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도구 자체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다라는 거를.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네, 그런 부분들의 관점을 가지고 봤거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 마셔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예. 엄청 피곤한데 어제 막차 타고 왔어요. 아침 일찍 갔다가 또 서울에. 그래서 막차 타고 또 오늘 아침에 오려고 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기차에 딱 탔어요.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딱 타서 그러고 이제 왔는데 그래도 일찍 나오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요새 또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주시는 어떤 분의 한 말씀이 자꾸 기전에 남아가지고 아, 그래 막차 타고 막 달려왔어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사업을 바라봤거든요, 이번에. 완전 다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전에도 있었는데, 요번에 이런 문장이 와닿는 거죠.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문장 자체가 이제 내가 이제부터는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천하는 한 해 마무리되기 전에 이제 9월 1일이지, 오늘요. 진짜 4개월 남았네. 내가 60 되기 전에.
진짜 4개월 남았는 진짜 한 해 지나가기 전에 60대고 이제 4개월 남았어요. 한 해 보내기 전에.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보내기 가기 전에 4개월 동안에 또 어떤 행동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무엇을 도울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가지고 있다면 에너지가 뭔가 보는 관점이 확장되어 있다면 목적을 사명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네, 이 부분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근데 사업은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 사업은 저절로 되는 거고 돈은 뭐야? 큰 목적을 세 번째 사명을 가지고 누구를 도울까? 그러면 나는 어느덧 팀이 만들어져 있고 근데 팀을 만들려고 하면 팀이 안 된다. 그죠? 그럼 또 돈을 벌려고 하면 돈도 안 된다. 그쵸? 그래서 누구를 도울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조금 더 이제 라만 분간법이라든지 뭔가 더 깊이 공부를 해서 이번에 좀 많이 발표를 해주셨죠? 예, 눈 건강, 관절, 직접적으로 얘기를 그때 해주셨었는데, 영상에서도 아마 캡처해가지고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아직 한국에서는 얘기를 안 해줬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탁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눈 건강, 신진대사, 뭐 장, 뭐 전체적인 어떤 그런 혈관에 대한 부분들, 어, 15초 동안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으로 누군가를 정말 건강하게 돕고 꿈을 찾도록 돕는 일에 완전히 조금 연말 되기 전에 한 4개월, 계속 돼야 되겠죠? 4개월, 올 한 해는 그렇게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 같이 으쌰으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볼게요. 행복한 음모, 즐거운 망상. 행복한 음모와 즐거운 망상. 그쵸? 즐거워요. 누군가를, 어, 도와주는 것 자체가. 그쵸? 5분 남았어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 장 반이라서. 리프킨이 말하는 행운은 사람들이 기벌을 대하는 방식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30년 전 사회학자 프레드 골드너는 편집증의 정반대 개념으로 낙관적 믿음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저명한 심리학자 브라이언 리틀은 낙관적 믿음이란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 음모를 꾸미거나 뒤에서 당신을 칭찬하고 다닌다는 망상적인 믿음이라고 설명한다. 이게 의미 있다, 그렇죠? 낙관적인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걸려 들어갔잖아요. 낙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저게 뭐야? 이렇게 걸려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낙관적인 믿음,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 음모를 꾸미거나 뒤에서 당신을 칭찬하고 다닌다는 망상.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칭찬을 하고 다닌다는 망상적인 믿음. 저 사람은 날 좋아할 거야.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이런 망상도 있네요. 그쵸? 이런 망상은 좀, 저 사람은 날 좋아할 거야.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이런 망상. 너무 행복한 망상인데요. 그쵸? 근데 어떻게 우리는 저 한 마리, 저게 어디 나를 무시하고, 저게 어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 거야. 라는,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쵸? 만약 당신이 기벌하면 그러한 믿음은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진짜 기벌하면 이게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애덤 리프킨 같은 기버의 성공을 위해 실제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어떻겠는가? 리프킨과 조이스 박이 렌쿠를 처음 시작한 2005년 무렵 그들은 사무실이 없어서 리프킨의 집 부엌에서 일을 했다. 그때 한 동료가 이제 막 링크드인을 창업한 리드 호프먼에게 리프킨을 소개했다. 링크드인도 아직 직원이 채 10명이 되지 않을 때였다. 어느 일요일 리프킨과 벅을 만나 호프먼은 링크드인 사무실에 공짜로 책상을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리프킨을 실리콘밸리의 심장으로 초대한 것이다. 2005년
여름 우리 건물 바로 옆에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유튜브가 제대로 뜨기 전에 유아기 때부터 그들을 만난 거죠. 리프킨의 경험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말에 새로운 빛을 안겨준다. 뿌린 대로 거둔다. 원래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데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믿고 있어서 뿌린 대로 받는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믿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뿌려서 내가 이런가 보다, 벌 받는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경험할 것을 경험하는 거야. 왜? 내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내가 무시당할까 봐라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단어에 무시라는, 저게 왜 인정 안 하지? 인정받지 못할까 봐 인정하지 못하는 단어로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 거지 뿌린 대로 거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뿌린 대로 거뒀다. 그럼 내가 죄와 벌을 인상을 한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다. 이거는 죄책감, 막 수치심, 아주 낮은 단계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해서 아직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삶이 돌아가고 있어요. 삶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경험을 원해서 내가 그 단어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요번에도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거기에서 좀 더 벗어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말에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 그 운명과도 같은 순간은 때로 매처가 자신에게 그 일을 할 사명이 있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발생한다. 매처는 타인에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테이커를 응징하려고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기버에게 상을 주려고 일부러 노력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 읽으면 늦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요. 자꾸 단락이 잘리네요. 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읽어두시고 같이 한번 의미를 한번 다시 보시고 하시면 굉장히 저는 오늘 또 이 낙관적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낙관적인 믿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던, 저 물질이 무슨 말을 하던, 저 로봇, 움직이는 로봇가 어떻게 얘기를 하던, 아,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할 거야. 라는 거로 낙관적인 믿음을 갖는 하루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누군가를 도와줄까 하시는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그다음, 목요일 날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문경에서 수업이 있어요. 시크릿이요. 네, 많이 참석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6시에 뵙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인사